여러분, 5천만 원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피큐 ETF로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을 받는 방법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미래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심지어 제피큐는 1년 수익률이 S&P 500 대표 ETF인 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피큐가 바로 여러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요.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지금 당장 알아봅시다. 잽큐는 나스닥 100 기반의 월배당 ETF입니다. 나스닥 100은 말 그대로 미국 기술주들의 집합체라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잽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커버드 콜 전략으로 추가 수익까지 노립니다. 기술주의 성장성과 고수익 월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잽큐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9.67%, 연간 수익률은 15.97%, TER 배당 재투자 수익률은 28.22%입니다. 부의 수익률이 28.03%였는데 이것도 충분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잽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뗄 경우 잽큐 TR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합니다. 자, 지수 추정 ETF의 대표 주자인 부를 이긴 ETF 잽큐 무시하면 서운하겠죠? 그렇다면 잽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상황별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상승량에선 기술주 성장성과 커버드콜 수익을 동시에 얻어 TR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횡보장에선 주가가 박스권에 있어도 커버드콜 전략으로 고수익 월배당을 유지해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하락장에선 어떨까요? 주가가 떨어져도 월마다 들어오는 배당으로 일부 방어가 가능합니다. 상승량에서는 QQQ보다 덜 올랐지만 8%에서 9% 수준의 월 배당을 주고 하락장에선 배당 재투자로 QQQ만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즉 시장의 방향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기 수월합니다. 제큐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월배당입니다. 왜 월배당이 좋을까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생활비나 고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충당 가능하고 8%에서 9%의 높은 배당금은 적은 현금으로 높은 배당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월마다 들어오는 돈을 다시 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분기마다 들어오는 것보다 월마다 들어오는 돈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월간 배당 일정이 매월 초 3일에서 6일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은 월 말에 받고 잽큐에서 배당은 월 초에 받으니 한 달에 월급 2번 받는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잽큐만으로 평생 은퇴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은퇴 자금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른 ETF와 함께 섞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잽큐로 높은 배당으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시고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SCH에 투자를 한다든지 S&P 500 기반의 부에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하면 배당과 성장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잡는 거죠. 금액이 많다면 SCH에 투자해 장기적 배당 성장을 노리거나 잽큐의 기초 자산인 QQQ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먹을 수 있지만 현재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나 적은 자산으로 은퇴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조합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해주면 은퇴 이후에도 여유로운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5천만 원으로 잽큐에 투자해서 은퇴 수준의 월 2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잽큐 배당률을 약 9.67%로 보면 5천만 원 투자 시 연간 배당금은 약 4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40만 원 수준입니다. 월 200만 원을 받으려면 5배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즉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열쇠가 있죠. 뭐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통해 재투자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잽큐의 TR이 12%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이 2억 5천만 원이 되기까지 약 14년 정도가 걸린다고 추산됩니다. 커브드콜 전략과 나스닥 기반의 기술주 성장목도 챙겨서 꾸준한 TR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락장에서 QQQ는 이때껏 얻은 수익률이 한순간에 음의 복리 효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잽큐는 배당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예측은 언제까지나 추정치이므로 시장 변동을 감안해 중간중간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기간 꾸준히 배당 재투자를 실천한다면
은퇴를 위한 월 200만원 배당이라는 목표가 꿈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0만원, 나머지는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더한다면 월 300만원의 은퇴가 꿈이 아닌 거죠.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참고 자료를 봐야 합니다. 그 중에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100% 예측해 주진 않지만 비교적 예측 가능할 만한 참고 사항으로는 만들 수 있죠. 잽큐는 2022년 5월 4일에 출시되어 하락장을 겪지 않은 2살 반의 나이로 비교적 어린 ETF이기 때문에 TR 수익률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이 짧아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QQQ 등의 장기 데이터를 참고하고 중간중간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는지를 보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당이 들쭉날쭉합니다. 월배당이 최소 0.34달러에서 최대 0.68달러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월배당 편차가 크다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계부 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당금 편차를 최소화하려면 변동성이 적은 상품을 섞거나 혹은 현금 쿠션을 마련하거나 GPQ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면 정말 내 월급을 대체할 만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뀌겠죠. 잽큐의 배당은 성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놀랍게도 3년 연속 성장하긴 했습니다. 23년엔 18.87% 성장했고 24년엔 8.85% 상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놀라운 수치입니다. 커브드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다만 2022년 5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18.87%가 상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월 200만원 받기까지 14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 이것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SCHD에 투자한다면 SCHD는 3년 늦은 17년 차에 2억 5천만 원이 되고 그 시기에는 배당률이 7%에서 8%까지 성장합니다. 거의 JPQ랑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럼 뭘 사야 할까요? 두 ETF의 제약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선택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현재 월 50만 원이 급한 사람은 JPQ를 선택하시고요. 17년 뒤 월 200만 원이 중요한 사람은 SCHD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이래서 투자자의 투자 목표와 은퇴 기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 ETF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 당장 배당금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배당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보통 투자자분들은 상승장일수록 현금을 잘 놔두지 않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현금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통장에 월마다 배당이 따박따박 찍힌다면 갑작스러운 하락장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좋은 쿠션이 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나의 은퇴 플랜, 생각보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요? 잽큐는 단순히 배당만 주는 ETF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내 통장에 매달 월급처럼 배당금이 꽂힌다. 설레지 않습니까? 현재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